이번 주에는 증시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자, 일단은 CPI 지표, 이게 제일 중요한 모습일 텐데, 자, 소비자 물가 지표죠. 물가가 어느 쪽에 방향을 둘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향후의 긴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친다라면 이제 금통위가 있고요,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지표와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산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 하나 나왔습니다. 증권사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고용이 받쳐주는 그러한 경기 둔화가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된다면 경기 침체가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경기 침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실업률이 높게 치솟으면서 발생한 것이 바로 경기 침체였다. 그런데 지금은 이 즉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실업률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없다. 이러한 얘기거든요. 자, 이것은 또 약간 희망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부분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제 채권 투자 쪽으로 많이들 몰려간다고 합니다. 주식 됐고요. 네, 비트코인 됐고요. 부동산 됐고요. 일단은 내 원금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채권 투자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개인들의 자금들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 시장은 그냥 미국장이 보합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뭐 올랐다 내렸다라고 평가하기도 좀 애매할 정도의 그런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뭐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일단은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보고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교로운 것은 그러한 지표들이 전부 다 주 후반부에 몰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날짜로 치면 이제 13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우리로 치면 이제 14일이 되는 거죠. 14일은 만기일에다가 이제 미국의 CPI 지표가 발표되는 거에다가 금통위에다가 막 잔뜩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폭풍우가 어떻게 몰아칠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 초반에 조금 이제 긴장하면서 좀 관망해보자, 이런 식의 느낌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은 CPI 먼저 좀 살펴볼게요. 6월의 소비자 물가 CPI 지수가 증시 방향성을 갈라낼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이것을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는 애매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예상치 컨센서스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8.8%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이제 8.6%였거든요. 근데 그보다 0.2% 정도 올라갈 것이다. 즉 물가가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근데 예상 근원 CPI, 이 근원 CPI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근원 CPI 전망치는 5.7%로 전월치보다 6.0%를 내려선다, 이렇게 대기가 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이 전체적인 어떤 그 6월의 CPI 부분들은 오름폭이 좀 적은 반면에 근원 CPI가 지금 0.3%나 내려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나아진 거 아니냐, 즉 물가가 피크치를 찍는 것 아니냐, 피크아웃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오는 듯한 느낌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즉 예상치로만 된다 그러면 시장은 문제없이 시장의 방향을 상방 쪽으로 잡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월달에 미국 증시가 급락했었던 이유는 CPI 예상치보다도 더 높게 나왔었던 그런 8.6%가 문제였었는데, 자, 일단은 그보다 더 높게 잡았다 이거죠. 그리고 이 예상치를 웃돌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하회를 해줄 수 있다 라면, 또는 그 정도 8.8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이 시장의 방향이 우상향으로 틀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7월 달의 증시 방향성, 그 다음에 하반기에 증시 흐름을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지금 이번 주에 발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물가를 지금 최우선적으로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것이 FOMC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CPI 지표 발표에 따라서 향후에 긴축의 강도가 얼마큼 줄어들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CPI가 조금 원하는 대로 시장의 어떤 해석대로 진행이 된다라면 9월 달부터는 긴축 강도를 완화시킬 수도 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금리의 인상 속도를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동결로 들어가거나 뭐 인하까지는 안 가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긴축의 어떤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긴 하겠습니다만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안전하게 가는 그냥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다. 이것만 하더라도 시장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이 시장 하락에 대한 그런 어떤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 자, 그러면 주 초반은 어떨까요? 재미가 없겠죠? 일단 관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도 오른 것이 아니고 내려도 내린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전략으로 갈 것 같다 판단하실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더해가지고요 금통위도 진행이 됩니다. 7월 금통위에서는 이번에 우리나라가 0.5% 포인트를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 계속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이 긴축을 멈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막 밑에서부터 막 치고 따라오는 부분이고, 이번 달에 FOMC에서 0.75 인상할 것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따라잡히게 되면은 또 한미 간의 금리 역전 일어나가지고 또 피곤한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잘 이용해가지고요. 0.5% 확 올려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0.5%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요 이제 곡소리 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가계부채가 문제였잖아요. 가계부채가 문제인데다가 또 빚내서 투자한 이 투자 자금들 이것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얘네들이 수익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치고 올라가 버리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이 커지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코인 이런 쪽으로는 젊은 친구들이 이런 일들을 좀 많이 벌렸더라고요. 즉 신용 대출이라든지 얘네들도 이자도 비싸잖아요. 뭐 카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거 비싼 이자를 가지고 투자를 한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손실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주가가 올라가야지 가격이 올라가야지 뭔가 수익이 나와서 뭔가를 갚아주고 할 텐데 가격은 올라갈 그런 희망이 없고요. 또 여기다가 더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금리까지 올라가니까 나가야 될 지출 비용은 많아지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금리를 0.5% 또 올려버린다. 야,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죠. 물론 이제 은행들에게 이런 얘기 했어요. 예대 마진을 조절해라. 니들 이렇게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해가지고 예금 금리는 올리고 대출 금리는 내린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벌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간격만 좁힌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뭐 대출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뭐 대출 금리 0.1% 올리고 예금 금리를 0.2% 올리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빚내서 무언가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고요. 주택 뭐 담보대출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부담감을 좀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면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 일어나서 이게 외국인들의 어떤 자본 이탈, 자금 이탈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고통을 좀 감안하더라도요, 이번에 금리를 0.5%씩 계속 올려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빅스텝, 사상 최초의 빅스텝이라고 하는데, 좀 이게 큼지막하게 해서 좀 뭔가 해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것은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시장의 시류에 맞춰서 어느 정도 같이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금리 긴축에 대한 조정을 좀 해 나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뭐 계속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즉, 하반기에 한두 차례, 많게는 두세 차례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을 크게 진행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 긴축에 대한 강도가 줄어들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에 따라서 이제 국내 증시 이제 전망치를 보게 되면 뭐 2,400포인트 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물가 때문이니까 뭐 물가를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또 저게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 오펙 방문해 가지고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정말 이번 주가 제일 중요하네요. 이번 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하반기의 증시를 그냥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주 초반에 계속적으로 좀 관망하는 입장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번 주 초반에 관망이 아니라 그냥 외국인 매수라든지 기관 매수를 통해서 주가를 막 치고 올린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분위기를 일단은 얘네들이 알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CPI 지표 나쁘지 않아요. 그다음에 뭐 전체적인 어떤 전망치 좋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를 밀어 올리는 그런 상방 추다의 모습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뭐 특별한 게 없겠지만 월화수 해가지고요. 주가가 계속 상승 흐름을 보이게 된다면 시장이 뭔가 좀 달라졌는데? 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 초반에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번 주 정도까지도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들 다 녹여내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천천히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보여지네요. 네,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이것도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삼성증권은 이제 수석 이코노미스트라는 분이 이제 보고서를 하나 내놨는데, 과거에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 금융위기, 이게 경기 침체라고 부르기 좀 어렵고요. 그냥 경기가 좀 안 좋았었던 그런 시점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고용이 없는 그런 형태가 일어났었다. 즉, 실업률이 높아졌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네, 고용이 잘 되고 있는 그런 경기 둔화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팬데믹이든 이제 경기 침체에 따른 어떤 우려감이 커질 때, 그런 시점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었고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그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완전 고용으로 다시 이제 고용 지표를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다시 금리를 인상하고 이런 식으로 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살펴보게 되면은요, 실업률이 높게 나오는 상황, 이게 가장 큰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기업들의 실적도 줄어들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악순환적인 고리가 좀 만들어졌었다. 이게 이제 경기 침체의 어떤 신호탄으로 많이 발생이 돼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들이 양적 완화를 잔뜩 해가지고요. 기업들한테 돈을 풀어주고 시장에 돈을 풀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에 투자를 이끌어내가지고 다시 고용을 살려놓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습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진행할 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제 일단은 실업률부터가 먼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실업률이 최고치를 찍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지금 보면은 이제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일단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참 대단한 부분인데, 실업률이 오르지 않고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고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경기 침체라고, 경기 둔화라고,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네. 지금 전미경제학회가 판정하는 미국 경기 침체 기준에 있어서 과거의 모든 사례에선 예외 없이 실업률 상승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기에 이제 실업률은 최소 6% 넘게 상승하기도 하는데,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3.6%다. 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내년 말에도요, 올해가 아니고요, 내년 말에도 실업률은 평균 4.5%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 4%대 수준의 이제 그 고용, 이 실업률이라면요,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 타이밍이 됩니다. 네. 양적 완화 이후에 이 실업률이 40%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 금리를 설설 올리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내년 말까지도 4.5%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현재 네, 경기가 나빠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양적 완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더 이상 쪼일 것도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네, 실업률이 이 정도라면은 괜찮지 않나? 네, 내년 말까지 나쁘지 않은데요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은 만약에 고용이 이렇게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까지 진입하게 된다면 이거는 역사상 첫 번째 사례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면 실업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진 상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 전망이 틀렸거나 둘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럼 뭐 제가 생각하시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경기 침체 전망이 아예 틀렸거나 아니면은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높아지거나.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실업률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죠. 물론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진다거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기업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자를 축소해야 되는 이유도 없는 거고요. 뭐 방금 고용했던 사람들을 잘라내야 되는 이유도 없는 거고, 또 이제 뭐 긴축을 해야 되는 이유도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실업률이 낮아질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경기 침체 전망이 틀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경기 둔화적인 모습들, 그런 정도만 좀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지표들만을 가지고서 경기의 전체적인 어떤 방향이나 흐름들을 예측하는 것은 좀 어렵겠죠. 근데 지금 뭔가 아구가 맞지 않는 그런 뭔가 이상한 형태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즉
고용이 좋고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망해간대. 이게 좀 이상한 거죠.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어. 근데 회사가 망할 것 같대요. 아빠가 월급을 많이 타가지고 갖고 오고 있어. 근데 집안이 망할 것 같대요. 이거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약간은 네 애매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경기 침체라는 전망이 이게 정말 네 이게 좀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중도를 좀 지킨 거죠. 네 이게 틀렸거나 아니면 저게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된다면 이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자신이 있는데 왜 걱정할 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채권 투자에 개미들이 몰리고 있다. 자, 채권 투자에 개미들이 몰린다. 이것은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린다라는 얘기잖아요. 안전자산 쪽으로 사람들이 몰린다. 이거는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위험자산, 즉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위험자산 쪽에 몰리고 싶지 않다. 네. 위험자산 싫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위험자산이 싫다라는 게 또 이게 말이 되나 라는 판단을 또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위험자산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제 주식이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뭐 위험자산, 뭐 원금 손실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어느 정도 리스크를 걸지 않으면 수익이 나오지 않는 것이 또 그런 뭐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에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리스크 이런 것들은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이제 채권 투자 쪽으로 몰려간다는 것은 이제는 원금 손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라는 식의 내용이 좀 되는 거겠죠. 자, 주식에는 이제 또는 뭐 코인에는 또는 부동산에는 이제 가망이 없어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지난 7일까지요. 네, 지난 목요일까지 장외 채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을 무려 5조 5천억어치 순매수했다. 이건 얘네 돈 엄청나게 많네요. 그죠? 5조 5천억. 개인들 돈은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같은 해, 같은 기간에 개인 채권의 순매수 금액이 2조 7천억 정도라고 생각해본다면 2배가량 증가한 모습이다. 즉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더 많이 채권 투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더 이상 주식 못 해먹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이제 채권의 어떤 그 매수량이 점점 좀 늘어나기 시작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뭐 채권 시장이 좀 더 활발해지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가 좀 쉬워질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수 있어요. 회사채 같은 경우도 이제 수익률을 계속 좋게 만들면서 네 진행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은 회사들이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라면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기 쉬운 상황이 좀 되어가고도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또 채권 쪽으로 들어오는 돈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회사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 자금을 활용해서 더 활동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회사채들 발행하는 거 보면 대부분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발행할 때는 괜찮은데요. 나중에 이제 전환을 할 때 이제 주식으로 바꿔서 매물이 나올 때는 또 주가에 큰 폭의 하락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이제 나중까지 추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좀 되겠죠. 자, 올해 들어서 개인들이 회사채에 이어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채권은 기타 금융채, 그 다음에 국채, 특수채, 자산유동화 증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있고 직접적으로 투자한 부분도 있고요. 간접에 투자할 수 있는 ETF 쪽으로도 자금이 몰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주식 ETF 쪽에서는 2조 5천억이 빠져나갔고요. 국내 채권 ETF에는 2조 4천억 원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 빠져나와서 다 어디로 갔어요? 채권 ETF로 들어갔다. 이거 보시면 되겠죠. 즉,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은 일단 채권 쪽으로 투자하는 자금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주식 쪽에서 들어온 자금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채권 쪽 투자 안 하고 돈을 그냥 들고 튈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거 지금 채권 쪽에 보면은 그냥 이제 주식 ETF에서 빠져나온 2조 5천억 그 다음에 채권 ETF에 들어간 자금은 2조 4천억 지금 1,6천억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렇다는 것은 자금이 일시적으로 채권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채권에 들어가
있다라면 이것이 주식시장이 올라설 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대비 자금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채권 수요가 뭐 늘어나기도 하고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수요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장에 대한 믿음이 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또 나쁜 거 아니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자금은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일단 팔고 채권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 쪽 투자하는 거는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네 물론 이제 그 채권을 하게 되면 딱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큰 변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네 수익률도 조금 주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안정성과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따지고 본다면 은행에 집어넣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오게 되면 이 자금들이 다 이탈해서 빠져나올 것이다. 다시 주식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채권 쪽으로 많이 가서 이제 주식시장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네요. 네, 이번 주는 CPI와 금통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놈들이 이제 하반기에 주식의 방향성,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해 줄 아주 중요한 지표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고용을 받쳐주는 경기 둔화, 즉 뭐 일자리는 많아서 일자리는 잘 돌아가서 사람들이 수입도 늘어나고 있는데 경기 침체 온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고용이 받쳐주는 경기 둔화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경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전망은 조금 네 약화된 듯한 느낌이지만 실제로 고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경기 침체로 갈 일이 없다. 이런 정도로 이제 해석이 나오는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 채권에 몰리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채권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몰려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또 너무 여기에 집중해서는 안 되겠죠. 또 이런 자금들이 이쪽으로 주식에 나와서 채권 쪽으로 들어간 것은 일단은 어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이런 것들은 또 다시 얘기하면은 쉽게 또 주식시장으로 또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높게 올라간 상태에서 또 이렇게 흥분한 상태로 진행하면 좀 애매하겠죠. 지금도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주식형 펀드가 아니라 채권형 펀드 쪽으로 집어넣는 건데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 또 끄집어내가지고 고점에서 또 다시 물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우리가 주의해서 대응하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수익률이 최고점에 이른 순환주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이것은 불변의 원칙이다. 지나친 탐욕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뭐 이유는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수익률이 최고점, 즉 많이 오른 주식에는 새롭게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즉 왜 그런지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팔아먹고 싶잖아요. 수익 실현하고 싶잖아요. 그것 때문이죠. 많이 올라간 주식은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 누구만 투자하는 거예요? 눈이 뒤집혀버린 개인 투자자들만 고점에서 막 달려드는 거죠. 그리고 그 말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결코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참고하실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요. 어느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올라간 주식은 건드리지 않는 게 맞는 거고요. 아래쪽에서 서서히 움직여주는 그런 주식들을 공략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월요일인데요. 네, 아침부터 우리 무료방송 진행되잖아요. 아침 9시에 무료방송 진행되니까 여기서 이제 다 못 들은 이야기들은 아침 방송에 오셔서 같이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인지 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헤쳐나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